자, 그 다음에 진실 거짓 게임용을 보도록 하죠. 자, 진실 거짓 게임은요, 주어진 진술 자체에서 이게 참이다, 거짓이다라는 진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진술을 보고, 자, 이것이 정말 참일 때는 어떨까? 이가 거짓일 때는 어떤가에 대한 경우의 수를 집어넣고, 모순되는 경우를 찾아서 경우의 수를 이제 압축을 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때 모순 개념이 왜 활용이 되냐면요. 자, 모순을 생각한 모순은 예를 들어서 자, 5개, 3개의 진술이 있는데요. 이 중에 1개가 거짓이에요. 자, 보통 수적 조건이 돼요. 2개가 참이다. 보통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를 봤더니 첫 번째와 세 번째 진술이 충돌이 돼서 모순이 났어요. 자, 모순이 됐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얘가 참이면 얘는 거짓, 얘가 참이면 얘는 거짓 뜻하죠. 결국 둘 중 하나가 반드시 거짓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2번은 반드시 참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자, 1이 참일 때를 가정, 두 번째, 3이 참일 때를 가정해서 각각의 경우의 수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추리하는 것. 이게 전형적인 진실 거짓 게임의 이제 하나의 해결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하는 것을 저희가 귀루법적 사고다라고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진실 거짓 게임 말씀드려요. 규칙 조건을 보시고요. 몇 개의 진술이 참이고 몇 개가 거짓인가를 우선 확인합니다. 한 명만 참이 거짓이다 이런 말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모순 파악을 합니다. 말씀드려요. 모순을 파악하게 되면 참거짓 경우의 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순되거나 양립할 수 없는 조건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D가 훔쳤다, D가 훔치지 않았다, 모순이란 것이죠. 세 번째, 모형합니다. 서로 모순이거나 양립할 수 없는 조건들 중 하나를 참으로 다른 하나를 거짓으로 설정해서 각각의 템플릿을 만들어줍니다. 이때 규칙과 조건을 충족하는가에 따라서 템플릿의 전체를 참인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모임에서 지갑 도난 사건이 있었다. 여러 가지 증거를 근거로 혐의자는 A, B, C, D로 좁혀졌고요. 자, A, B, C, D 중 한 명이 범인입니다. 한 명. 그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았다. 각각의 혐의자들이 말한 세 가지 진술 중, 자, 2가지는 참이지만 1가지는 거짓이라고 밝혀졌다. 자, 각 진술 3개죠. 2개 참, 하나 거짓입니다. 지갑을 훔친 사람 누구인가? 자, 첫 번째 모순을 찾아보죠. 나는 훔치지 않았다. C 훔치지 않았다. D가 훔쳤다. B 나는 훔치지 않았다. D가 훔치지 않았다. 자, 여기 모순이 발생했죠. E가 진짜 범인을 알고 있다. 나는 훔치지 않았다. E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다. D가 훔쳤다. 자, 또 모순 발견. 여기서는 동일하고 모순이었죠. 나는 훔치지 않았다. D가 훔치지 않았다니까 지금 D가 훔쳤다라는 개념이 4군데나 나오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자, 기준을 한번 만들 필요가 있죠. 자, 먼저 A, B, C, D, E가 있고요. 자, 진술 1, 2, 3의 진술이 있습니다. 자, 이것의 참 거짓 여부를 파악하는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D가 훔쳤자가 참이다. 자, D가 훔쳤습니다. 자, 이게 참이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러면 자, 세 번째 참이죠. 참입니다. 자, 두 번째 훔치지 않았다 틀렸습니다. 거짓이고요. C의 세 번째 참이죠. 훔쳤다 참입니다. D가 훔치지 않았다 거짓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D의 진술을 볼까요? E가 훔쳤다. A가 내가 훔쳤다고 말한 것은 거짓말이라는데 아니죠. 훔친 게 맞으면 얘 또 틀렸으니까 거짓이 되죠. 그럼 어떻게 되죠? 거짓이 D의 진술에는 2개나 발생합니다. 자, 조건과 규칙을 보시면 거짓은 1가지만 있어야 돼요. 조건 충족이 안 됐죠. 자, 이 경우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이건 틀렸다 지워집니다. 자, 그럼 결국 D가 훔쳤다는 것은 거짓말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거짓이에요. 훔쳤다 거짓. 그럼 훔치지 않았자가 참이네요. 훔쳤다 거짓, 훔치지 않았다 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 거짓이다 맞네요. 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2개 참 하나 거짓이니까 여기는 거짓이 되겠죠. E가 훔쳤다 거짓이에요. 그래서 훔치지 않았죠. 참이 됩니다. 하나가 거짓은 나머지 다 참이라고 했죠. 자, 나머지 참이에요. 하나 거짓 다 참입니다. 다 참이 되니까 자, 이 상태에서 2가지가 참이고 얘는 거짓이었는데요. 자, C의 능에서 두 번째 E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다가 참이죠. 이게 참인데
이게 참이면 C나 오랜 친구들은 거짓이 되죠. 따라서 거짓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 거짓과 나머지 참이 되죠. 그래서 B가 훔쳤다가 참이라고 할 수 있고 B가 훔치지 않았다 거짓이고 E가 진짜 분을 알고 있다가 참이 되죠. 따라서 결국 범인은 B가 범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아시죠? 이건 문제 푸는 방식이 정확히 있어서 이대로 푸시면 쉽게 파악되고요. 안 그러면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전형적인 진실 거짓 게임의 유형에 해당됩니다. 한편 그 다음 문제에서는요. 참과 거짓의 이제 경우의 수를 좀 파악하는 문제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설에서 음양도에는 태양인과 소음이라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외지인들은 이 섬의 태양인과 소음인을 외부로 구분할 수 없고 또 겉보기만으로도 구분이 안 됩니다. 이들을 구분하는 분간하는 유일한 단서는 다음밖에 없는데요. 자, 소음인은 언제나 여성은 참말. 자, 소음인 여성을 보죠. 자, 소음 여성은 항상 참을 얘기합니다. 참. 그리고 남성은 항상 거짓말을 합니다. 남성은 거짓. 반대로 태양인은, 자, 태양인이죠. 남성은 항상 참말을 얘기하지만 여성은 언제나 거짓말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할 수가 있게 되죠. 한 외지인이 이 섬을 방문해서 5명의 섬 주인 ABCD와 다음 같은 대화를 주고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외지인 처음에, 자,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할 것은 이걸 기준으로 각각의 대화 내용을 보면서 자, 이게 참일 때랑 거짓일 때 어떻게 되겠는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자, 두 가지 경우를 주고 파악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우선 당신은 태양인입니까? 자, 태양인인데 아니요가 참이 되는 것. 자, 태양인이면서 참을 얘기한 것은 그렇죠. 참이 되는 건데요. 자, 아니요가 참이니까 태양인이 아니면서 참이 돼야겠죠. 그러면 태양인 여성. 참일 때는 태양인 소음인 여성이 되죠. 소음인 여성, 소음 여성입니다. 자, 이게 참이 되면 태양인이 아니야겠죠? 맞습니다. 그러면 참이 되면 태양인이 아니고 태양인이 아닌 사람이니까 소음인이 됐고 이 중에 참을 얘기할 수 있는 태양인 여성입니다. 만약에 거짓말을 했어. 그러면 태양인이 맞아요. 근데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럼 태양이 맞으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태양인 여성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태양인 여성이에요. 자, 둘 중 하나입니다. 확정이 안 됐고요. 다음 외지인, 당신은 남성입니까? 예 라고 대답합니다. 자, 남성임이 참인 것, 참을 얘기할 수 있는 남성, 태양인 남성이죠. 자, 이게 참이 되면 태양인 남성. 자, 이게 거짓이 되면요. 남성이 아니에요. 그럼 여성 중에 거짓말이니까 태양인 여성이 되겠죠. 태양인 여성입니다. 그 다음에 C, 저는 소음인 남성입니다 라고 대답했죠. 아, 예. 자, 소음인 남성이 참일 수 있는가? 소음인 남성은 참이 불가능하죠. 자, 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 분명히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럼 소음인 남성이 아니면서 거짓말을 할 사람은 태양인 여성이죠. 그래서 태양인 여성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D, 저는 태양인 남성이 아닙니다. 자, 태양인 남성이 아닙니다가 참이에요. 그러면 자, 태양인 남성이 아니면 참을 얘기하는 사람은 소음인 여성이죠. 소음 여성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 저가 이렇게 끌어당겨죠. 소음인 여성입니다. 근데 태양인 남성이 이게 거짓말이면 진짜 태양인 남성이 돼야 돼. 태양인 남성은 거짓말을 못하죠. 따라서 태양인 남성이 거짓말인 것은 있을 수 없죠. 이런 걸 좀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태양인 남성이거나 소음인 여성. 자, 이게 참이 되려면 태양인 남성 또는 소음인 여성이 되어야 되겠죠. 자, 왜냐하면 태양인 남성도 참이고요. 그 다음에 소음인 여성도 참이에요. 근데 이게 거짓말이면 이들이 아닌 사람들 모두 거짓말이니까 태양인 여성이거나 거짓일 때 또는 소음인 남성이 되죠. 따라서 이 같은 경우는 모든 경우가 다 가능한 경우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찾는 것은 자, 확실하게 맞는 것을 찾아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추리한 것은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남성이 2명 이상이 확실하게 등장하는가. 남성이 된 것은 여기에 하나가 또는이죠. 둘 중 하나입니다.
여기도 남성이면 자 이건 넷 중 하나고요. 넷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확실하게 두 명이다 얘기할 수 없죠. 2번 여성이 3명 이상이 등장. 자 여성 볼까요? 첫 번째 여성 모두 어떤 식이 됐든 여성이 맞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남성 또는 여성이고요. 여기는 여성 맞죠? 여기도 여성 맞네요. 여성 또는 남성, 여성 또는 남성이니까 확실한 여자는 일단 3명 이상이다를 확인할 수 있겠죠. 2번이 답이 됩니다. 3번 소음인이 2명 이상 등장. 자, 둘 다 소음인 경우 요 소음 태양 둘 중 하나고요. 태양, 소음 하나입니다. 한 명이죠. 2명 이상 확정할 수 없습니다. 4번 태양인이 3명 이상이다. 자, 여긴 둘 다 태양인이고 여기 한 명 태양인이죠. 둘 뿐입니다. 나머지는 경우의 수고요. 5번 소음인 남성은 등장하지 아니죠. 이게 가능합니다. 따라서 2번이 여기서는 반드시 참이 됩니다. 자, 경우의 수에 대한 판단이었고요. 자, 그 다음 문제에서는 자, 앞에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경우의 수 역시 선택지를 대입해가면서 파악하시는 건데요. 외지인이 이 섬의 주민들이 자, 부부 사이인 E와 F와 G를 만나서 나눈 대화를 보고 맞는 것을 고르는 겁니다. 자, 이 기준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질부에 대한 태양인입니다. 저희는 둘 다 태양입니다. 자, 1번 대입해보죠. F가 소음인 아내예요. 자, F가 소음인 아내는 참을 얘기해요. 그래서 배우자는 태양인이 돼야 되니까 소음인 되면 안 되겠죠? 태양인입니다. 틀렸고요. 두 번째, F는 소음인 남편, 소음인 남성 거짓말을 얘기해야 돼. 그러면 부인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소음인이 돼야 되겠죠. 태양인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3번 F는 태양인이에요. 자, 태양인 아내는 거짓말을 하죠. 따라서 배우자는 소음인 되어야 돼 맞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보죠. 태양인 아내는 거짓말을 하고 소음인 남편, 소음인 남성도 거짓말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둘 다 태양인이면 거짓말 맞네요. 그래서 형식과 내용 쪽으로 하나씩 확인을 한 거죠. 맞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4번 F는 태양인 남편. 자, 태양인 남편이면 참을 얘기해요. 그럼 태양인이 되는데 맞는데 주의할 것은 자, F가 태양인 남편이 거짓말. 그럼 G는 태양인 아내예요. 태양인 남성 참. 태양인 남성 참이고요. 태양인 여성은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이 진술은 거짓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둘 다 태양이면 참이 되죠. 거짓이 안 되네요. 따라서 내용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F가 태양인 남편은 참을 얘기하니까 소음인은 될 수는 없죠. 결국 F는 태양인 남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런 대표적인 유형의 진실 거짓 게임 유형입니다. 진실 거짓 게임 유형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대입을 해가면서 하나의 기준을 잡고 대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자,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논리게임 부분과 수리추리 부분 마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논증 파트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논리게임은요,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접근해야지 정확한 대한 내가 어떤 부분이 어렵고 아니면 어떻게 접근 자체를 못하고 있는 걸 알아야지 이런 접근을 하면 된다라고 알고 반복 훈련하시고 그럼 이 문제는 여러분들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늘려나간다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사실 논리게임에 대해서 어려움이 좀 많다라는 분들은 논리게임 바이블을 하고 있습니다. 논리게임 바이블. 그래서 물론 절판돼서 구하기 어렵지만요.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어떻게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획득할 수 있는가,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 모르시면 하나의 그런 솔루션도 있기 때문에 논리게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